안녕하십니까. 키스트 연료전지연구센터에 근무하는 임태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 말에 있었던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에 대해서 NTRM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NTRM의 작성에 참여하신 분이나 NTRM을 작성하면서 저희들이 세웠던 작성 전략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료전지에 대한 세계적인 기술 동향을 말씀드린 다음에 저희들이 연료전지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과연 국가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이를 추진해야 하는가 해서 TRM을 작성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약 9분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연구소 사람들, 그 다음에 산업체, 그 다음에 학교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작년 말 한 석 달 동안 굉장히 정말로 헌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보여드릴 NTRM이 작성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NTRM을 작성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기본 원칙을 세웠고 또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생각한 것은 연료전지로 하나의 훌륭한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발전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미래 에너지 환경 문제의 근본 대책으로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료전지 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기술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같이 에너지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 에너지 기술을 자원으로 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연료전지 NTRM을 작성해보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안보 측면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기획을 하면서 연료전지라는 것이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도 개발 시작한 지 한 15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그런 시작품 같은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어떤 장기 개발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안을 NTRM 할 때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고, 또 그런 관점에서 경제성이나 효율 이런 것을 어떻게 조화를 맞추면서 이러한 장기 개발에 대한 대응 논의를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면서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개발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내적으로 어떻게 하면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산업화를 이뤄나가는 추진력을 확보하는가 하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료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기술적 극복 과제를 도출하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기술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환경 코스트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료전지는 다른 분야, 오늘 아침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내용 자체가 기술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연료전지가 갖고 있는 남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한 가지 좋은 점이, 연료전지는 마지막 프로덕트가 항상 상업 제품으로 나오고 상업 제품이 갖고 있는 킬로와트라든지 어떤 효율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연료전지는 단계별 개발 목표를 굉장히 정량화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남하고 비교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 목표를 정량화하는 데 치중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추진 시나리오라든지 추진 체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NTRM에 실었습니다. 연료전지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특별 심포지움 있고 그래서 다들 잘 아시는데, 연료전지라는 것은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기하고 열을 생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기존의 모든 화력발전이나 어떠한 방식도 전부 연료가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었다가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 기계 에너지 바꿔서 전기를 하는 이런
다단계 방식으로 그 전기가 그 생산되는데 반해서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전기화하고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열 효율이 우수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그 환경 친화적인 성격이 강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를 보게 되면은 연료전지는 마이크로 퓨얼셀부터 시작해서 이런 또 MCFC나 SFC 같이 커다란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연료전지에 이르기까지 그 연료전지라고 알려진 종류만 해도 한 크게 나눴을 때 한 5가지, 6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어플리케이션 분야도 마이크로 소자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화력발전소 또는 가정용 발전기 또는 그 이동통신용에 쓸 수 있는 또한 배터리 대처용 소형 연료전지 등 굉장히 그 분야가 굉장히 넓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NTRM을 하면서는 대충 그 마이크로 퓨얼셀은 아직까지 저희가 NTRM을 작성할 만큼 저희들이 그 작성하는 참가한 분들의 그 전문 수준이 마이크로 퓨얼셀을 포함할 만큼 잘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로 퓨얼셀 파트는 제외하고 그 DMFC, PEMFC, 그 다음에 인산형 연료전지, SOFC, MCFC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5가지의 연료전지를 핵심 기술로 놓고 저희들이 NTRM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료전지가 왜 각광을 받냐 하는 것은 그 지금 앞에서도 수소에너지 할 때도 연료전지 얘기가 몇 번 나왔었는데 앞으로의 사회가 궁극적으로 그 수소에너지 사회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도 그 시장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그 연료전지가 지금 저희들이 이런 큰 어플리케이션 분야를 봤을 때 여러 지금 현재 그 경제성 평가라든지 뭐 증권회사 이런 데서도 그 연료전지 그 시장을 분석해 놓은 결과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숫자들에는 지금 현재는 전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가정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이러한 시장이 얼마만큼 이 숫자들이 얼마만큼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대충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되는 것을 보게 되면 2010년까지 분산형 전원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는 약 한 5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되겠고요. 세계는 제가 숫자가 커서 잘 못 읽겠습니다. 그리고 뭐 RPG 분야에서는 약 국내에서는 5천만 달러,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 예상하기로는 그 수송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도 약 2억 3천만 달러 정도의 그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포터블 파워 소스에서도 약 8억 달러 정도의 그 연료전지 시장이 대한민국에도 생긴다고 메릴 린치에서 이렇게 예상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서도 저 수소에너지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지금 제가 앞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많이 들어간 호황된 숫자를 얘기해 드렸는데 그 연료전지라는 것이 이렇게 그 수소에너지 경제 구도가 정착이 되면 연료전지는 그 굉장히 그 활용면에 있어서는 연료전지가 소위 말해서 약방의 감초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숫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세상이 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숫자들에 공을 몇 개씩 더 붙여도 될 정도로 연료전지 시장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 어떠한 미래 경장 성장의 축이 되는 미래 경제의 중심이 되는 연료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 중에서도 연료전지 분야에서 가장 연구비를 많이 투자하고 국가적으로 계속 노력하는 나라가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독일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대통령 연두 교서에서도 이라크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그 후반부에 어떤 에너지 문제를 언급할 때 연료전지를 언급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대통령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텔레비에 나와서 연료전지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연료전지에 대한 성전을 굉장히 많이 해주면서 일본이 반도체라든지 전자제품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온 것처럼 일본 경제가 침체한 것을 벗어나는
어떤 새로운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서 연료전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과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연료전지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종류마다 그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연료전지가 짧게는 2년 내지 3년, 길게는 앞으로 한 10년 안에는 거의 그 모든 그 연료전지의 그 잠재 응용 분야에서 시장에 진출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도 연료전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전에 PAFC 개발을 시작을 해서 그뒤 MCFC, SOFC, PEM 등으로 해서 계속 그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우리나라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는 연료전지 분야에 가장 큰 그 돈이 투자가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PAFC라는 것, PAFC는 그 한 50kW 클래스를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러한 정도에 왔고 나머지 연료전지 분야에 있어서도 대부분 그 웬만큼 그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뭐 강하게 경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TRM을 작성할 때 그 이러한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식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연료전지 기술의 그 이제 그 수학 분석을 그 NTRM 그 목차에서 그 요구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좀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연료전지를 개발하면서 굉장히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도시가스망이 구축이 잘 돼 있어서 연료전지에 필요한 어떠한 그런 LNG를 굉장히 쉽게 도시가스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장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연료전지를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내 열병합 시장이라든지 분산 발전에 대한 그 시장이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연료전지 기술에 있어서 어떤 원천 그 기본 기술에 대한 그 확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만큼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 강점이 되겠고요. 근데 약점은 이제 저희 나라 보면 항상 아직 우리나라의 그 R&D 투자 단계가 큰 시스템을 해볼 만큼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스템 분야가 굉장히 약하다. 그런 것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소재라든지 부품을 아직도 그 수입에 의존하는 파트가 많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나라 기관 간에 보면은 연료전지가 요새 좀 신문에 거론이 많이 되니까 산자부, 과기부, 환경부, 뭐 건교부 뭐 다 나와가지고 자기네가 연료전지를 뭐 하겠다는 그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말로만 하면서 어떠한 기관 간의 공조체제가 굉장히 미흡하게 되는데 요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에 있어서 기회 요인이라고 보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또 에너지 다변화가 있으니 그 에너지 다변화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미 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전력산업 민영화라든지 또 이번에 정부가 대체 에너지 보급 목표를 올렸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 되겠고 그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은 그 선진국의 기술 패권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장 형성이 그 미흡하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경쟁 기술 특히 배터리나 가스터빈 등의 획기적 발달로 인해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위험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로 걱정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리하게 성급하게 실증 실험을 시도했다가 그것이 실패했을 때 저희들한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에 있어서는 그 연료전지 비전은 어떻게 세웠냐면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21세기형 신에너지 산업을 창출한다 하는 것을 연료전지 NTRM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상용화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2012년 정도 되면 적어도 저희가 지금 세계 3위 이내로 연료전지 기술 보유 강국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을 NTRM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그 중간중간의 목표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분산형 전원, RPG, 그 다음에 이동형 및 소형, 그 다음에 기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나가도 돼요. 각 연료전지별로 지금 보시면은 제가 글씨도 작고 이렇게 써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대충 보면은 대부분의 연료전지에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을 때 1단계에서는 상용화 기반 기술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어떤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3단계에서 그 상용화를 트라이하는 식으로 대부분의 TRM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 준비한 TRM 이러한 그림은 연료전지 종류별로 한 장씩 해서 전체 5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스텝의 웹사이트에 가면 연료전지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료전지 보고서에 보면 MCFC 시스템, 그 다음에 스택, 구성요소, 그 다음에 주변기기, 생산 설비 이러한 식으로 해서 요 각각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TRM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이러한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앞에 소개한 아무 위원에게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목표를 저희들이 항상 목표는 잘 세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진 단계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처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NTRM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한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가 기술 개발 강화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종류가 많지만 미래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을 하겠다. 그래갖고 이러한 목표들을 세워봤고요. 특히 이러한 파트들은 지금 에너지관리공단 대체에너지 사업에서 이미 산자부의 3대 집중 3대 R&D 중점 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에 이때까지 치중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용화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도 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 개발하고 보급을 어떻게 연계성을 강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떠한 실증 연구 단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산자부에서 하는 어떤 그린 빌리지 사업에도 연료전지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실증 연구 단지 같은 것을 통해서 보급을 활성화해야겠다. 그래서 보급을 결국은 상업화가 이루어지려면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각자들한테 경제성을 확보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한 경제성을 확보하고 시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추진 전략으로 삼아야 된다 해서 특히 요새 좋은 것이 대체에너지 발전 차액 보전금이라든지 보조금 지원 또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겠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선진국들이 많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으니까는 특히 IEA라든지 또는 국제공동연구사업 이런 것들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향후 저희들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국 연료전지 개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말한 NTRM의 내 목표라든지 그러한 추진 방향을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건 제가 이렇게 쓴 거니까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되는데 분야별로 연료전지 개발을 하는 것을 어떠한 요새 과기부에서 뉴프론티어 하듯이 종합 사업단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연구 자원을 결집시켜서 개발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삼으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